장관은 지난달 13일 특정은 쓰레기통을 뒤져서라도 써라고 했습니다. 취재를 자의적으로 제안하고 정보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것도 모자라서 기자들을 쓰레기통이나 뒤지며 기사를 쓰라고 한 것은 기자라는 직업 자체에 대한 큰 모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도 30년 가까이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이 장관의 이 말을 듣고 낯이 뜨겁고 부끄러운 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 장관의 이 발언은 한국 기자들에 대한 발언만이 아니라 세계 언론에 대한 모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취지, 쓰레기통을 뒤져서 기사를 쓰라고 하는 이 장관의 취지는 그동안 언론에 대한 피해망상적인 기자를 피해만 입히는 그러한 직업군으로 보아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가장 기자들로부터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례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 장관은? 지금 대답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기자들로부터 장관이 되기 전까지 기자들로부터 특별한 피해를 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발언이 나왔죠? 그래서 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이 발언을 제가 정확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쓰레기통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제가 이 질문에 대한 이 발언을 하게 된 배경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그 질문한 기자가 이렇게 그러면 이 답변은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 시간에 해주시고 이 부적절한 발언이 저간 그 지민은 답변 시간 듣겠지만 일단 이것은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답변 시간에 사과를 해주시고 그 사과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이 발언 하나만으로도 장관은 스스로 사임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통을 뒤져서 써라라는 말이 굉장히 유명해진 말입니다만은 그 정황은 이렇습니다. 질문자가 어떤 기자가 내일 인사 발표가 나는데 오늘 저녁에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 누군가가 될 거다라는 걸 들었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전화를 해서 누군가에게 물으면 공무원이 그 인사 정보를 확인해 주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답변이 내일 할 인사 발표를 오늘 특별히 인간적으로 아는 관계에 있는 기자한테 공무원이 미리 밝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제가 이야기하는 공평의 원칙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인사 발표 같은 정보는 공평하게 줘야만 되지 특정한 관계에 있는 기자한테 특별하게 줘서는 안 된다. 근데도 불구하고 기자는 공무원은 공평의 원칙을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기자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를테면 쓰레기통을 뒤져서라도 그 인사 정보를 확인하고 쓴 경우에 그것은 기자의 몫이다. 기자의 노력이 기자의 몫인데 공무원은 그 공평의 원칙을 지켜서 어겨서는 안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도됐냐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큰 제목으로 쓰레기통을 뒤져서 써라 이렇게 되어 있고 마치 특종을 하려면 이제부터는 쓰레기통이나 뒤져라 이런 식으로 맥락으로 기사를 썼고 그것이 많은 기자들과 언론인 선배 지금 여기 많이 계십니다만은 흥분하게 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두 가지 예를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라크전이고 하나는 사스 공포증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라크 전쟁이 시작하면서 부시 대통령의 개전 선포를 보고 전쟁이 시작됐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 전에 벌써 유선 통신들은 전쟁이 시작됐음을 급전으로 탄원을 하기 시작하고 CNN 방송은 벌써 바그다드는 불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시 대통령 성조기 앞에서 점잖게 오늘 몇 시에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트라인에 세워놓고
시작. 이게 아닙니다. 언론은, 취재는. 또 한 가지 얘기할게요. 중부사령부의 브리핑룸, 우리 화면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백악관 발표와 국방성 공무성 발표를 봤습니다. 브리핑룸에서의 발표입니다. 그러나 현장에는 그렇게 막 오지 말라는데 300 내지 500의 전문 기자들이 목숨을 던졌습니다. 물론 장관이 강조하시는 정확성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속성에서는 우리 국민들, 세계인의 마음을 충분히 만족시켜줬다고 생각합니다. 전황은 바그다드 점령과 후세인의 사망. 이 사망도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이번 승기를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겁니다. 사망설이. 사실과 추측과 아마 우리 장관이 하기 좋아하는 오보가 뒤섞인 가운데, 오버랩되는 가운데 이라크 전쟁은 끝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라크 전쟁을 봤습니다. 이게 언론입니다. 소설가 하실 때, 각색각권 하실 때, 감독하실 때, 국내 유수 상탈 때, 세계 유수 행사에 상탈 때, 그때 많은 기자들이 참가하셨다고 했습니다. 삼겹살 파티도 하셨을 줄 압니다. 그리고 그분들로부터 기자들 중앙지라는 게 있고 지방지라는 게 있고 일간지가 있고 주간지가 있고 온오프라인이 있고 잡지가 있고 중앙부처 가면 몇몇 신문기자들이 자리 딱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제왕적인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다른 사람 들어갈 수도 없다. 그리고 점잖게 저녁에는 회식하고 간담회라 해서 잡아놓고 조지고 말이야. 이게 기자의 횡포다. 이 얘기만 장관은 들은 거라고 지금. 그리고 들어가서는 내가 그걸 다 해결하겠다. 뭐야, 누가 어떤 권한으로 먼저 취재를 하고 공무원들 굽신거리게 하고 위협 협박하고 내가 가서 공평하게 정보 분배하고 공평하게 시작하게 하겠다. 이게 지금 장관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라크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진실과 추측과 오보의 오버랩 속에 이라크 전쟁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리고 별로 틀린 거 없습니다. 전쟁을 어떻게 진실만 보도합니까? 사실만 보도합니까? 그럼 이런 기자들만 있느냐? 이번에 정말 전문 기자가 가장 많이 죽었습니다. 팔레스타인 호텔에는 의도적이든 아니면 오폭이든 엄청난 폭발 세례가 있었고 많은 전문 기자가 죽었습니다. 또 이런 경우에 사스. 참 우리 국민 순진합니다. 우리 기자들 순진합니다. 여러분 20대 여인 이건 이상한 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직 사스라고는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이 지금 격리되고 있는데 그 병동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개인에게도 문제고 가족들에게도 불안하고 또 이거 추측 보도하고 오보하게 되면은 국민들 불안에 떨게 됩니다. 격리병동에 접근도 하지 말고 우리가 발표할 때까지 쓰지 말아 주십시오. 안 썼습니다. 어제 국립보건원 자문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나도 그 듣고 참 내가 그 현장에 있었으면 그 박살 내죠 그 사람. 비슷한데 아직 폐렴 증세가 없는 거 봐서 사스가 아닙니다. 그러나 요게 발전적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무슨 발표야. 그래도 기자들은 순진하게 그 협조를 들어줬습니다. 이게 기자고 이게 언론입니다. 이분법적 두부 토막 내듯이 이거 언론 아닙니다. 다음 또 기회가 있을